염치 없는 세상,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억울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예. 1년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예. 많이 부족하고 예.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한다면 더 입체적이고 스펙타클하게 소개하고 발로 뛰고 예. 그다음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기에 목소리가 약간 예, 약간 실렸던데?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요? 옛말에 목감기. 요즘 감기가 목감기예요. 예. 자, 퇴근길 신문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가슴 답답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퇴근길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퇴근길 이철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안발장 안진걸 처장이 여러분의 문제를 발로 뛰면서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은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같이 나오셨네요? 예, 우리 교통방송 문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보면 네, 네, 네. 이렇게 민원이나 억울한 사연 올려주시는데 네. 노동 관련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화물 모시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잖아요. 뭐 네. 우리는 뭐 수수료도 너무 많이 떼간다, 노조도 네. 못 만들게 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근로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전문가 그리고 그걸 상담해주는 장그래 서포터즈라는 네. 또 이렇게 모임이 생겼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최강현 노무사님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착한 노무사시군요. 아유,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자 측을 주로 도와주는 노무사님이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거래 스포터즈라고 하는데 장거래라는 게 그거죠? 비정규직. 네, 미생에 네, 미생에서. 나왔던 예, 주인공 이름이 장그래입니다. 그게 이제 빗대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노동 문제 좀 짚어보기 전에 우리 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저 안진걸 처장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데 예. 통신사 포인트 문제. 흥분하죠, 흥분해. 예, 연말에 뭐 사라진다 그러는 예, 그러니까 1월 1일 곧 있으면 예. 지금 다 우리 사실 이용자들이 예. 최소 몇만 점에서 몇십만 점이 이렇게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써줬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1월 1일이면 이게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게 5천억 가까운 규모이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평소에 사용처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편의점이나 영화관이나 피자집처럼 아주 제한되어 있고 결제 비율을 10%에서 15%밖에 못하게 해놨어요. 전체 결제 금액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남는 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고는 실제로는 사용하기 까다롭게 해놔가지고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통신사가 자기들 포인트를 준 다음에 다른 데서는 현금처럼 다 쓰게 해주잖아요. 정작 통신사의 통신요금 결제는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네. 아니 딴 데서 현금으로 쓸 수 있다면 자기들도 요금도 현금으로 쓰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방통위 미래부 공정에 격렬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 예.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처사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격렬하게 했다고 하니까 예, 그냥이 기대를 좀 아니라 아주 해보겠습니다. 격렬하게. 자, 저희 퇴근길 홈페이지에 있는 신문고를 두드려 주신 분의 사연인데요. 우리 안 처장이 우선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선생님께서 성함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네. 박모 선생님이신데 한 2년간 콜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뭐 급여도 많지도 않아요. 시급 6천 원 받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들어갈 때 근로계약 쓰고 들어갔는데 네. 퇴직금도 안 주고 사대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회사에 항의 보니까 네.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다. 네. 당신이 저번에 우리한테 도급 계약을 쓰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뭘 보내준 거예요. 근로계약서 비슷한 거. 네. 사실 우리 지금 청취자들도 그렇고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차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잖아요. 말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써달라니까 그냥 예. 써준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노동자가 아니라 네. 독립된 자영업자로서 일감을 처리해주는 그런데요. 도급계약자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퇴직금도 안 주고 4대보험도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왜 퇴직금 안 주냐고 지금 우리한테 민원을 낸 거죠. 4대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안 되고. 사실 그만둘 때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네. 착한 노무사 최강현 노무사께서 이 사연 들어보시면 네네. 어떤 거예요? 이게? 일단 쟁점만 말씀드리면 이분께서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은 퇴직금도 지급받을 네. 수 있고 네. 해고를 당했다면은 만약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이랄지 산재보험과 관련된 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이 사람의 사정을 이분의 사정을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요 우리 안진걸 처장 얘기한 예. 것처럼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최강현 노무사께서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로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하고 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관련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거로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노동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도급계약은 쉽게 말해서 민법상 계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탁계약이나 네. 이런 식의 사업계약을 맺게 되면은 너는 개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는 게 노동자로서는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해서 예. 근로계약을 안 맺고 도급계약으로 바꿔버리는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다뤘잖아요, 소장님.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했죠. 네. 사실 이분들 딱 누가 보기에도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다. 뭐 레미콘 기사든 학습지 선생님이든 회사로부터 지위도 받고 종속도 되어 있는데 다 이분들을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금도 안 나고 4대보험도 안 되고 노조도 못 만들게 해놓고 해고도도 따질 수도 없는 막 이런 사정이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최고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최강현 노무사께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직면 안 하려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좀 대처 요령 같은 거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상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네. 노동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뭐 근기법상 노동자성, 노조법상 노동자성 이렇게 좀 깊이에 들어간 내용이 있지만 예. 어찌됐든지 간에 다수가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화물연대 같은 노동조합은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단결된 힘, 조직된 힘이 크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쪽과 같이 교섭도 하고 단체 교섭도 맺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법으로 뭔가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정부 여당에서 이제 원체 반대를 많이 해왔고 네. 실제 이것과 관련된 기업체에서도 상당한 입법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관련 이루어졌던 기업들이 걸로 이걸 절대로 안 해주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건 돈 때문에 그런가요? 돈이 더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비용이 가장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문제랄지 뭐 연차 수당 이런 것들도 다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이분들한 그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야 뭐 돈을 더 주는 게 좋은 게 사실 인지상정이니까 그럴 수 예. 있다 치더라도 심판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편을 좀 예, 들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는 딱 봐도 이렇게 계약의 의리잖아요. 제가 그게 네. 노동자로서 계약을 하든 근로계약을 하든 심지어 민법에 도급계약을 하더라도 다 의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 편에 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 또 재벌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 지금 OECD에서 고용이 가장 불안한 나라라는 통계가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고도 쉽고 네, 네. 심지어는 노동자가 아닌 걸 해놔버리니까 자영업자로 만들어놔버리니까 어디
지방노동사무소 가서 진정을 내도 기각이 돼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네.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법상의 어떤 그런 불공정성만 따져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라는 법을 제출해놨어요. 네. 많은 의원들이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날이 이제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이렇게 막 그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파카 입고 막 이렇게 다녀도 추운데 지금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은 추위가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저 한번 가봤는데요. 저기 어디 가보셨어요? 시청 앞에 네. 그 옛날 인권위 건물에 예. 인권위 이사 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이 그렇죠. 200일 넘게 지금 농성을 하시는데 네. 엄청나게 춥답니다. 춥죠, 너무 춥고 오히려. 위험하고. 네. 근데 위험하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것도 도급계약처럼 다른 회사 기아자동차가 현대나 기아가 차를 만들면서 기존의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어떤 공정에 대해서 다른 회사한테 맡긴 거예요. 도급인 예. 것처럼. 예. 근데 법원에서 그것은 이장도급이고 도급의 형태를 띈 거지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불법 파견했다라고 결정을 하고 정규직 직원이니까 정규직으로 뽑아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행을 안 해요. 도급계약으로 그냥 우기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고공농성 살려달라고. 최종 판결이 예, 나왔는데요. 아니 지금 1심. 아, 1심. 현대자동차는 대법원까지 가서 예.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가 맞다라고 판결이 났고 기아자동차는 1심에서 정규직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급 형태를 해놨어요. 민법상에 네, 네. 마치 하청회사한테 넘긴 것처럼 어떤 공정을 근데 가면 똑같이 일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고약한 거죠. 예. 풀무원 화물차 운전자들도 이분들도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현재 4달 넘게 네. 농성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그 화물연대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풀무원이나 이런 식품 공장들이 그 물건 날라야 되잖아요. 자기들 직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공정을 외주회사에 맡겨요. 네. 그러니까 그 운송회사에 맡기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간접 고용 상태로 전락이 됐잖아요. 직접 고용이 네. 아니라 풀무원에서 그러면 당연히 회사하고 교섭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교섭도 안 해주고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그 운송회사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화물차 자영업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지인은 너무너무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데 명칭은 사장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가 나도 산재도 안 해주고 그럼 풀무원 본사 찾아가면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답답해가지고 여의도 앞에 공공농성 지금 벌써 4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보이잖아요. 보다시피 거기 보면 합니다. 여기 사람이 따로 써놓으셨잖아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예. 자 이게 노동자 분들이 당하는 게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 또 퇴직금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잖아요. 최강희 노무사 네네. 님이 이런 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쓴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뭐 임금을 얼마를 받고 네. 내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계약이랄지 그래도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면은 네. 충분히 내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네. 원래 연차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지방노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좀 도움이 돼요? 네. 그 고용노동청에 가면은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임금 체불이랄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실질적인 그 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노동청에 가시면 일정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그래 스포츠도 좀 도움이 됩니까? 상담도 해주나요? 네, 저희도 당연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면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에 예. 장그래 서포터즈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 예, 전화번호에 전화번호 소개해 주시죠. 예, 전화번호는 서울 02에 예. 761 3115번. 3115번. 예. 761에 3115번. 서울이니까 02고요. 여기 네. 전화하시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말씀이시죠?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기 이제 착한 네. 노사님들이 여러분이 포진대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맙네요. 우리 교통방송이 또 서울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노동권익센터가 네. 생겼고 지자체도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화 한번 예, 그런 데도 받겠네요. 가면 요즘엔 상담 많이 해주고 네. 또 억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도 만나가지고 단체로 같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고생하신 안진걸 처장이 마지막에 감기 걸렸다니까 제 마음이 좀 짠하네요. 괜찮습니다. 얼른 감기 좀 나으시고 예, 예. 원래 톤으로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두 분이 또 같이 말씀 나누니까 시간이 훌쩍 금방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관련해서는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두분 여러분 다. 아무튼 여러분 장거리 서포터즈 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계속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더 활동하겠습니다. 두 분 착한 일 계속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장거리 스포터즈의 최강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